8장의 네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기본키 제약 조건과 외래키 제약 조건에 대해서 완전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추가적인 제약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33페이지부터 진행하죠. 자, 우리가 유니크 제약 조건인데요. 유니크 제약 조건은 중복되지 않는 유일한 값을 드는 겁니다. 사실 유니크는 프라이머리 키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유니크는 널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프라이머리 키와 왜 다르냐면 테이블당 프라이머리 키는 하나밖에 못 잡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프라이머리 키처럼 잡고 싶을 때 유니크 키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개 유니크 키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라든가 또는 여러분 휴대폰 번호 아니면은 주민등록번호 이런 열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중복이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니크 키는 테이블당 여러 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밑에 예를 볼까요? 예를 보면은 유저 아이디와 이름과 이렇게 쓰고 유저 아이디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했네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복이 안 되고 회원 가입할 때 꼭 넣게끔 하면 얘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이블당 프라이머리 키는 이미 얘를 지정했기 때문에 유니크 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메일 같은 경우는 유니크로 잡으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니크를 잡을 수도 있고요. 다른 방식으로도 해보시면은 마지막에 콤마하고 컨스트레인트하고 AK 이메일, 유니크 키는 주로 이름을 AK라고 많이 줍니다. AK 이메일하고 유니크 이메일, 그러니까 이메일열을 요열이죠. 이메일열을 유니크 키로 설정해라. 이런 식으로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유니크 키는 잡은 다음에는 중복이 안 되게끔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메일 같은 거는 당연히 중복이 안 되죠. 자, 체크 제약 조건 볼까요? 체크 제약 조건은 입력할 때 데이터 값을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출생연도 기억나시죠? 출생연도가 지금 1900년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가 출생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오타가 나서 2900년 이렇게 입력하면 지금까지 한 상태에서는 입력이 돼요. 잘못 입력됐는데도 불구하고 입력이 됐는데 체크 제약 조건에서 19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만 되는 데이터만 허용하겠다. 이게 체크 제약 조건 설정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출생연도가 인트 여기까지 잡았죠. 그래서 체크 제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제가 출생연도가 1900년 이후고 연도가 만약에 지금 2020년이다 그럼 2020, 현재가 2050년이다 그럼 2050보다 작게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인서트 할 때 이 출생연도가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오류를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혹시나 오타라든가 잘못 실수하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휴대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휴대폰 현재 사용하는 게 대부분은 010이지만 예전에 011, 016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번호들만 입력하게 됐다. 입력을 허용한다. 그럼 역시 얼터 테이블문으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add constraint하고 constraint 이름 주고요.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주면 돼요. 그럼 mobile 1, 국번이 in 이 안에 들은 것들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체크 제약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디폴트 정의 같은 경우는요.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값을 디폴트 정의라고 합니다. 만약에 출생연도를 내가 입력하지 않고 빈칸으로 둔다. 그럼 -1을 하고 주소를 입력 안 한다. 그럼 서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기본값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맨 뒤에 디폴트하고 디폴트 값을 써주면 됩니다. 간단히 이렇게 되고요. 얼터 테이블문으로 설정도 해줍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만든 다음에 얼터 테이블하고 add 컬럼 해가지고 얼터 컬럼에서 얘는 얼터 컬럼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방법이 다르죠. 얘는 얼터 컬럼으로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set 디폴트에서 기본값을 이런 식으로. 자, 이것과 이것은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nsert 할 때 내가 그 디폴트 값을 쓰겠다. 그럼 그 자리에 디폴트라고 써주면 이 디폴트가 설정된 값이 들어가고요. 필요하면 직접 값을 넣으면은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디폴트 값을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디폴트라고 써주면 그 원래 설정된 기본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널값 허용이 있죠. 널값 허용은 널과 낱널이었죠. 기억하시죠? 널은
널 값을 허용하는 거, 낱널은 허용 안 되니까 반드시 입력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낱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 같은 경우 했는데, 이름 같은 경우는 되게 회원 가입할 때 이름을 넣고 가입하죠. 그래서 낱널로 설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널은 뭐 아까 우리 전에 했던 예를 들면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회원 가입을 허용한다. 그러면 휴대폰 쪽에는 널 값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주의점이 널 값을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공백이라든가 0 이런 건 널 값이 아니에요. 이 자체도 있는 거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게 널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약 조건은 모두 다 마무리를 졌습니다. 제약 조건은 잠시 후에 실습 5번에서 확실하게 실습을 통해서 마무리 짓게요. 그 전에 다른 걸 좀 먼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테이블 압축을 볼게요. 뭐 간단해요. 테이블 압축은요, 대용량의 테이블에 공간을 전략을 합니다. MySQL 5.0부터 제공을 하는데 8.0에서도 사용법은 동일한데요. 지금 저희가 쓰는 8.0에서는 내부적으로 기능이 강해졌습니다. 자, 테이블 압축은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테이블 압축이 어떤 효과를 갖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실습 3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CompressDB라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연습을 할게요. 자, CompressDB를 만들고요. 유주까지 해야겠죠. 자, 여기다 제가 테이블을 2개 만들 건데요. 한 개 테이블은 그냥 일반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int와 그리고 first name 두 가지만 있는 간단한 테이블이고, 두 번째 테이블은 CompressDB로 이름을 주고요. 똑같은데 맨 뒤에 row format equal compressed 이걸 써주면은 앞으로 이 테이블에 입력될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압축이 돼요. 제가 내부적으로 강조한 게요, 사실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일반 사용자는 인서트 할 때 이게 압축된 테이블이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부적으로 알아서 압축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자, 테이블 2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테이블에 우리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우리 전에 배웠던 insert into select 문으로 셀렉트에서 우리 employee 테이블, 여기 되게 한 30만 건이가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여기다가 직접 부어 넣을게요. 지금 empid와 first name 일단 부어 넣어서 쭉 데이터를 간단히 부어 넣었어요. 데이터 건수는 약 3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를 우리 압축한 테이블에도 부어 넣을게요. 그럼 2개 다 지금 부어 넣고 잠깐 기다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얘는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테이블에 부어 넣을 때는 약 1.5초 정도 저는 걸렸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테이블은 5초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어 넣을 때도 얘가 내부적으로 압축을 하니까 시간이 조금 더 걸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 show table status에서 db 이름을 주면은 이 db 안에 있는 테이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컴프레스 테이블과 노멀 테이블 2개 있죠. 쭉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개수의 차이가 나요. 로우 포맷 해가지고요. 이번 로우 포맷 얘가 압축된 거 보이죠? 압축되고 얘가 보면은 길이나 크기가 훨씬 작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기능이 여기 현재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사실 이 압축 기능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유용한 의미가 실제 사용자는 아무 신경 안 쓰고 쓰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압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단 굳이 작은 테이블까지 이렇게 압축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압축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임시 테이블을 살펴볼게요. 제가 지금 중간에 비타민 퀴즈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은 비타민 퀴즈를 직접 하셔서요, 꼭 자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자, 임시 테이블은 임시로 잠깐 사용하는 테이블이 임시 테이블이에요. 사실 임시 테이블을 안 쓰고요, 그냥 크리에이트 테이블로 사용한 다음에 드랍을 시켜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요, 작업할 때 계속 누적이 될걸요. 왜냐면 내가 지우는 거를 깜빡 잊어먹고 두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내가 지워도 될 테이블인지 쓰는 테이블인지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실무 나가도 실무에서 굉장히 테이블이 많은데 어떤 테이블을 쓸데없는 테이블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을 만들고 드랍을 안 한 거죠. 잠깐 쓰려고 만들고 드랍을 안 한 상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테이블을 정말 지워도 되는지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괜히 데이터베이스가 괜히 쓸데없는 용량만 차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요,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자, 볼게요. 테이블 만드는 건 되게 쉬워요.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템포러리 테이블이라고 써주면 돼요. 앞에 템포러리가 이 예약어만 추가해주면은 임시 테이블인데, 얘는 언제 삭제되냐면요, 요 세 개의 시점이에요. 사용자가 직접 드랍을 해도 돼요. 그리고 또는 워크벤치를 종료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MySQL 클라이언트가 종료되는 개념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하던 걸 닫아도 되고, MySQL 서비스가 재시작돼도 돼요. 한마디로 컴퓨터가 재시작돼도 그러니까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동안 쓸 거를 템포럴 테이블로 만들면 사실은 지우지 않아도, 굳이 드랍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나중에 드랍이 되니까 큰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시 테이블의 제한은요, 현재 세션에서만 존재해요. 이게 현재 세션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재 접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MySQL은 나 혼자 접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접속하잖아요. 여러 명이 접속하는데 현재 제가 임시 테이블을 만들면 저한테만 보이지 다른 사용자한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 현재 접속이 닫히면 자동으로 임시 테이블이 삭제가 되는 거죠. 또 임시 테이블은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른 테이블과 동일한 이름으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테이블 이름이 두 개가잖아요. 진짜 테이블과 임시 테이블. 그러면 임시 테이블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시 테이블을 제거하거나 이런 세 가지 방식에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 접근을 못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지금 이 방식은 혼란스럽죠. 그래서 권장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임시 테이블은 다른 이름으로 주는 게 진짜로는 훨씬 더 유용하겠죠. 실습 4번을 통해서 임시 테이블을 간단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코드를 열어놓은 거니까요, 제가 접속을 두 개 더 생성을 해서 첫 번째 접속은 워크벤치 1, 두 번째 접속은 워크벤치 2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접속을 새로 하려면 위에 이 홈 버튼 누른 다음에요, 다시 한번 얘를 클릭해서 접속하면 됩니다. 그럼 접속이 됐죠? 얘는 그냥 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접속해 볼게요. 또 세 코리 눌러서 얘를 또 접속을 할게요. 그래서 접속을 지금 제가 두 개를 해놨어요. 됐죠?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접속, 첫 번째 워크벤치 1, 워크벤치 2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워크벤치 1은 이제 1에서 제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얘를 복사해서, 자, 이거까지 복사할까요? 주소까지 복사해서, 자, 워크벤치 1에서 제가 인플로이 데이터베이스를 유즈로 사용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템포러리 테이블을 제가 만들 텐데 임시 테이블을 그냥 만들게요. 하나 이름은 제가 뭐죠? TMP-TBL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시 테이블 또 만드는데 우리 인플로이 DB에는 인플로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근데 얘랑 이름을 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안 좋지만 일단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잘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디스크라이브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테이블은 잘 만들었죠? 다음에 인플로이 테이블 보면은 지금은 임시 테이블이 바로 오죠. 그래서 실제 인플로이 진짜 테이블은 현재 상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당연히 입력하고 조회까지 해볼까요? 하면 당연히 지금 만든 임시 테이블에, 그죠? 임시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고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얘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와서 제가 이번에는 워크벤치 두 번째 워크벤치에서, 자, 유즈 인플로이 하고요. 아까 만든 임시 테이블을 제가 접근해 볼게요. 얘를 접근하면은 접근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거라서 얘는 임시 테이블을 알 수가 없고, 세션이 다르니까 알 수가 없고, 인플로이 볼까요? 아까 인플로이도 임시 테이블 있었는데 어때요? 얘는 진짜, 그러니까 임시 테이블이 여기는 없으니까 얘는 진짜 테이블인 인플로이에 접근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임시 테이블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복사할게요. 자, 여기서 워크벤치 1에서 임시 테이블을 드랍해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드랍 테이블에서 일반 테이블과 똑같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벤치 자체를 종료해 볼게요. 얘를 종료하고요. 워크벤치를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열어서 1, 2, 3, 4 접속해서요. 새로 열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지금 셀렉트를 다시 해볼게요. 새로 열면 당연히 임시 테이블은 없어졌으니까 얘가 조회가 되겠죠. 지금 워크벤치가 지금 여러 개 열려가지고요. 이거 좀 섞여서 그러니까요. 다 닫았다가, 유즈라 했네요. 유즈 인플로이 하고 됐죠. 인플로이 하고 조회를 하면
됐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임시 테이블은 아까 인플로이라는 임시 테이블이 있었는데 세션을 닫으니까 날라갔던 얘기죠. 그래서 원래 거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러 임시 테이블에 테이블 이름이 같이 된다는 것 때문에 실습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안 좋은 방식이고요. 임시 테이블은 이런 식으로 템플을 붙이다든가 TMP 이런 걸 붙여서 임시 테이블인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학습하죠.